자, 그러면 어떤 걸 보시냐면요. 제가 보여드렸던 요거 한번 꺼내보세요. 동명하고 예의라고 요거 어떻게 보는지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숫자가 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보시는 방법을 설명드릴게요. 제가 오늘 아침에 오르비에 들어갔다가 되게 재밌는 사진을 봤어요. 자, 수시로 서울대 가는 법하고 정시로 서울대 가는 법이 올라와 있는데 아주 쇼킹합니다. 보시면 우리 어머님들 깜짝 놀라실 텐데요. 자, 수시로 서울대 가는 방법은 그냥 자주 가면 된대요. 그리고 정시로 가는 방법은 정시에 오고 싶으면 1시간마다 맞춰오면 된대요. 너는 어디서 그런 것만 가지고 오니? 그런 눈치세요. 재밌죠? 그쵸? 저는 이런 거 보면 되게 아이들이 좀 안타깝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제 어머님들이 포인트로 두셔야 될 거는 뭐냐면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시니까 한번 적어보시겠어요? 제가 큰 입시의 틀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적어보세요. 1학년 1학기, 1학년 2학기, 2학년 1학기까지는 내신 중심. 오로지 내신. 그러면 수능은 안 하냐? 아니요. 수능은 기본입니다. 왜냐? 지금 내신의 형태가 어디로 흘러가고 있냐면 수능형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이제 어머니들이 버려야 될 건 단순 암기 형태의 공부는 버리셔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엄마들의 성적을 바라보는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된다. 이거고. 그러면 왜 2학년 1학기까지 내신이냐? 2학년 2학기가 되면 아이들 성적이 거반 나옵니다. 크게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안 변합니다. 그래서 1학년이 되는 아이들한테는 제가 중간고사 때 되면 얘기합니다. 슬라이딩을 해도 10% 이내에 들어가라. 넘어져도 좋으니까 손끝이라도 10% 이내에 닿아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국민다가 기본적으로 2.5등급 정도 돼야 교과정도 써볼 수 있지 않겠냐라는 얘기예요. 추천서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야 동국대 받고 위로 움직일 수 있죠. 3등급 하면 어디예요? 광명성 갑니다. 광운대 우리 가까이 명지대입니다. 명지대. 망하니까 안 간다 그러죠? 올해 경쟁률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습니다. 아마 살아날 것 같아요. 돈 많이 벌었을 겁니다. 빚 갚을 것 같아요. 자, 전문대하고 합치자 그래요. 없어지지 않을 거다는 얘기죠. 처음 들으세요? 이 좋은 정보를. 오시니까 이런 정보 듣잖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교육부에서는 옥죄겠죠. 그러니까 전문대하고 털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4년제 인원이 늘어나죠. 그리고 벌크업 되지 않겠어요? 전문대 덩치가 어마어마하게 크지 않습니까? 그러죠? 자, 넘어갈게요. 그래서 2학년 1학기가 끝나면 뭘 해야 되냐? 그때 자기점검을 해야 돼요. 거기다 적으세요. 전형 결정 이렇게 적으세요. 그러면 전형은 뭘 결정하는 것이냐? 우리 아이가 학생부가 수능에 비해서 경쟁력이 높으냐? 아니면 두 개가 같냐? 아니면 수능의 경쟁력이 있냐를 분석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수능이 좋은 아이들은 수능 중심의 전략을 써야 될 것이고 학생부가 좋은 아이들은 학생부 중심의 전략을 짜야 되겠죠. 그러니까 엄마들이 갖고 있는 생각은 뭐예요? 다 잘합니다. 그러면 애 죽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입시는 그게 아니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내신이 안 되면 대학 못 가나요? 아니잖아요. 내신이 안 되면 전 내신 과감히 버리라 그럽니다. 수능이 되는 아이들은요. 논술 잡고 정시로 움직이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내신은 좋은데 최저가 때려 죽여도 안 나오는 아이들이 있어요. 정시로 못 가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신은 1점대 초에 극상위권이에요. 그런데 수능이 3합치를 못 맞춰. 그러니까 시립대 라인이 안 되는 거예요. 홍대 라인밖에 안 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면 걔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최저 잡고 위로 점핑하고 합종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세특을 만들어야지. 그러려면 엄마가 보는 눈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빨리 결정해줘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분석을 해주는 게 부모의 눈이다라는 얘기죠. 그럼 아이들은 뭐 해야 돼요? 아이들은 공부해야 되겠죠? 그게 언제 돼야 된다? 2학년 2학기 여름방학 때 돼야 됩니다. 근데 제가 올해 해보니까 올해 제가 원래 여름방학 때 1학년 2학년 입시 컨설팅을 잡으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돼요. 왜냐면 그때가 수시 원서 상담 기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예 못 박아서 얘기할게요. 내년에도 우리 아이들 상담은 10월 달에 할 겁니다. 10월 달에. 왜? 9월에 원서 끝나고 10월에가 면접이 많지는 않아요. 11월이 이제 피크니까. 그래서 그때 상담하고 지금이 뭐 하는 기간이냐면 1, 2학년 아이들 지금 말씀드린 전형 결정 상담 주간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낮에 불러서 하고 왔습니다. 중3하고 무료입니다. 좋죠? 기본이에요? 엄청 힘들어요. 자, 그러니까 멀리 목동 가지 말고 대치동 가지 말고 여기 와서 하시면 돼요. 왜? 제가 목동하고 대치동에 다 했던 사람이니까 굳이 갈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정하고 나면 2학기 때부터 뭐 한다? 2학년 2학기 때부터는 수능을 중심으로 내신 관리를 하시라 이거예요. 수능이 기반이 된 내신 관리가 돼야 된다? 그러면 수능이 기반이 안 된 내신 관리는 자칫 쓰레기통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해답은 무엇로 낸다? 수능으로 낸다. 그래서 저희는 수능 갖고 아이들 관리할 겁니다. 수능 얘기하는 학원 별로 없잖아요. 다 내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들이 안 하니까 저희가 수능을 할게요. 그리고 남들이 입시 안 하니까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학교별 분석 설명도 사실 별로 없지 않나요? 그죠? 그래서 제가 지역 유일한 이렇게 써놨어요. 소심한 자랑입니다. 제가 되게 소심해요. 보기하고는 좀 다르죠? 자, 이제 오셨으니까 하나라도 얻어가셔야죠. 두 개를 같이 보겠습니다. 그래야 비교 분석이 되죠. 자, 왼쪽에 동명을 놓고 오른쪽에 예의를 한번 놔보세요. 그러면 이제 두 개를 같이 보면서 가겠습니다. 자, 어떻게 보자. 인원수를 보니까 예일이 282에 1학년 동명이 278, 큰 차이 안 납니다. 여학교. 근데 3학년 거 보세요. 예일이 300, 311 많죠? 근데 2학년이 228이에요, 예일이. 그러면 이때 뭡니까? 지원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아이들이. 왜? 내신의 무게를 못 이기니까 지원 안 했는데, 아까도 제가 농담처럼 말씀드렸지만, 지원을 많이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너무 줄어드니까 문제가 되니까 강제 배정해 버릴 수도 있고, 그거는 모르죠. 그렇죠? 컴퓨터 추첨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선생님당 1인당 숫자도 11.3회하고 12.3회이니까 비스코물이하네요. 그러니까 한 반에 대략 25명에서 많아요. 28명 안쪽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자, 25명이면 1등급 맞으려면 몇 등 해야 돼요? 1등급 맞으려면 4%니까 몇 등 해야 돼요? 1등급 맞으려면 반에서 몇 등 해야 돼요? 계산하는 게 어렵구나. 1등 해야 돼요. 1등 해야 돼요. 그러면 2등급 맞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2등 내지 3등입니다. 자, 그러면 3등급이면 몇 등입니까? 4등 내지 5등입니다. 그러죠? 자, 이제 저를 한번 보시겠어요? 자, 4등, 5등 잘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잘하는 겁니다. 그러면 3등급입니다. 그러면 라인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광운대라는 얘기예요. 서과기하고. 보내고 싶으세요? 지금 엄마들 머릿속엔 다 중대 밑에는 학교도 아니에요. 저는 알아요. 근데 3학년 때는 손 꼭 붙들고, 야, 건대는 되냐? 2학기 되면 이제 9월달 되면, 야, 서울엔 들어올 수 있냐? 경기도는 괜찮겠니? 이렇게 돼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겸손한 자세로 공부하자. 여기 2번, 3번 보세요, 3번. 졸업생 진로 현황 보세요. 동명이 대학교가 45%입니다. 그렇죠? 45%면 40%가 4등급이니까 4등급 언저리에 걸려 있으면, 여기 1페이지요. 동명법. 언저리에 걸려 있으면 4등급 언저리면 4년제 대학은 간다란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예일 거 보세요. 61.9%죠. 그러면 예일은 진학을 많이 시켰죠. 근데 이 학교가 시험이 어려운데 많이 보냈다는 얘기는 뭘까요? 진학의 퀄리티가 떨어지지는 않았을 거라고 저는 예측을 합니다. 퀄리티를 얘기하는 거예요. 퀀티티가 아니라. 그럼 여기는 몇 등급 맞으면 4년제가요? 5등급 맞으면 갑니다. 그러니까 등급을 생각해 보라고요. 어디까지 보냈나 이걸 봐야 되니까. 자, 재수 비율이 동명은 많죠. 33%니까. 예일은요. 19%죠. 전무대 진학률이 18%, 21%. 두 개가 언저리가 비슷하네요. 그러지 않나요? 자, 재생이 많은 게 썩 좋은 건 아니겠죠. 그러면 재생이 너무 없어도 그건 뭡니까? 학교에서 뿌려버렸다는 얘기잖아요. 아무데나. 그러면 문제가 됩니다. 왜? 그 아이들 다 반수로 거꾸로 돌아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보실 때 이거를 좀 비판적 시각으로 보실 수 있는 눈을 좀 키워보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몇 프로 보냈대? 이것만 보시지 마시고. 다음 보세요. 자, 창체는 제가 그래프로 넣었는데 숫자가 비슷해요. 예일이 57개고 동명이 59개입니다. 금액 지원 보세요. 금액 지원. 금액 지원 보면 많이 지원하네요. 그렇죠? 자, 이건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율 동아리는 볼 필요 없어요. 어차피 기재 안 되는 거니까. 상도 없어지니까. 상이 없어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학교에서 뭐를 안 만들어요? 경시대회를 안 만듭니다, 이제. 그렇죠? 그래서 자율 동아리 내년에 만든다고 난리치지 마라. 왜? 어차피 생기부 기재조차 안 된다. 그러니까 쓸데없는데 신경 쓰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거 넣을까 말까 하다가 보시라고 넣어놨어요. 전출입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예일에
학업 중단율, 이게 자퇴입니다. 자퇴. 자퇴가 1학년이 4명 했네요. 왜 나갈까요, 얘들? 네, 내신이 안 나오니까 그만두고 검정고시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재미난 게 뭡니까? 예일은 1학년 때 전출이 더 많아요. 그렇죠? 전출이 많은 이유는 뭘까요? 잠깐 보시겠어요? 전출이 많은 이유는 뭘까요? 전학 가는 겁니다. 내신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동네에서 못 들어오죠. 그럼 어디로 갑니까? 이대북으로 가겠죠, 이제. 거기는 편입 받으니까. 이대북으로 가거나 이화여고 안 가겠죠. 그쵸? 멀기도 하고, 이화여고는 50%가 재수예요. 50%가 재수합니다. 제가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거긴 전문대도 없어. 대학을 가거나 재수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높은 학교는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느낀 게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자는 독하다. 그걸 항상 느껴요. 독하다. 그러면 어디로 빠집니까? 일부러 김포로 빠지는 엄마들이 있어요. 우리 동네에서. 아시죠? 김포로 빠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외곽지로 해서. 근데 냉정하게 말씀드리지만 옆으로 빠지면 우리의 내신이 올라갈까요? 저는 퀘스천 마크입니다. 엄마만 개고생해요. 실어나르려면. 저는 그렇게 안 봐요. 그렇게 되면은 아이가 학교를 만족할까요? 만족 못합니다. 분위기가 아마 별로일 겁니다. 그렇게 외곽지로 많이 빠져나가면. 그러면 차라리 농어촌으로 가지. 저쪽에 저기 양평이나 이런 데로. 그렇죠? 근데 농어촌도 연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분을 만난 적이 있냐면 중3 때 상담을 했는데 이미 초등학교 때 넘어가 있어요. 뭘 쓰려고? 농어촌 전형을 쓰려고. 그래서 어디 쓰려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서울대지. 어디서 이사하셨어요? 해치동. 그래서 야, 이런 경우도 있구나. 제가 제일 심한 경우는 이혼한 것도 봤어요. 그런 기회에 쓰려고. 서울대 합격했어요. 합격했어요. 못 다녀요. 영어가 안 돼서. 영어가 안 돼서 돌아버린 거예요, 애가.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말자고요, 우리는. 서울대 꼭 그렇게 해서 가야 될까요? 그죠? 글쎄요. 저는 퀘스천 마크입니다. 전 우리 언니가 좋은데. 지금의 오빠 좋지 않으세요? 새로운 오빠가 필요하세요? 아니죠. 자, 넘어갑니다. 별 얘기를 다 하네. 자, 전출이 2개 학교가 다 많아요. 이거는 2개 다 내신이 안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빠져나가는 거예요. 얘들은 중위권 아이들일까요? 아니죠. 중학교 때 잘했던 아이들이니까 빨리 손을 쓰는 거예요, 얘들은. 그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학년 때 나가는 애들은 없어요. 근데 2학년까지는 빠지네요. 그쵸? 자, 넘어갑니다. 자, 교과 편성 켜보세요. 예일 거부터 보여드릴게요. 예일 거. 자, 제가 이게 노란 줄로 했는데 여기 보면 수학을 보세요. 수학 1, 2 확통이 있어요. 확통이 언제 배우나 보세요. 언제 배워요? 2학년 1학기 2학기에 있죠? 그러면 이 얘기는 뭡니까? 아, 예일은 문과는 2학년 때 내신이 끝나버린다는 얘기죠. 왜? 3학년에 가면 확통이 없죠. 그럼 뭐 하겠습니까? 수능하는 거예요. 수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을 몇 번 봐요? 2번 보겠죠. 원 한 번 보고 확통 한 번 보고. 수학을 못하는 아이들은요, 가랭이가 2학년 때 가면 찢어질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왜 미리 겨울방학 때 아까 선행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냐면, 이거는 선행에 대한 철학에 대해서 부정적 인식을 갖고 계신 부모님이 계시다 하더라도 아이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지금 해야 됩니다, 지금. 이 학교 커리큘럼을 보세요. 현행 못 따라갑니다. 그리고 이과는요, 여기 밑에 내려가면 2학년 선택의 기하 보세요, 기하. 여기 기초에 보면 수학 기하가 있어요. 몇 학기 때 배워요? 2학년 1학기, 2학기 때 배워요. 그러니까 보통 기하는 도형에 특성화된 애들이 시험을 보겠죠. 선행해서 선택하는 아이들은. 그런데 이과는 보통 기하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기계공학이나 토목공학이나 이런 거 하려면.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얘들은 진도를 빨리 빼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서 3학년 선택의 기초를 보세요. 뭐가 있습니까? 미적 수학, 과제 탐구, 경제 수학, 심화 1 있죠? 그렇죠? 얘들은 다 뭡니까? 미적분만 내신에 들어가고 나머지는 다 진로 선택 과목입니다. 그러면 이과 2개, 문과 2개 이렇게 선택할 수 있겠네요. 그럼 문과는 뭐 하겠습니까? 수학, 과제 탐구하고 경제 수학하거나 하겠죠? 그러면 경제학과 가는 아이들은 경제 수학해서 세특 만들겠네요. 그리고 수학, 과제 탐구하는 아이들은 뭡니까? 여기에서 부족했던 것을 세특으로 보완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3학년 때 하면 된다 이겁니다. 이게 예일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예일은 기하고 확통이 2학년 때 끝나버린다. 문과는 수능으로 3학년 때 치고 달린다.
그러니까 1학년 때 웬만큼 선행에 대한 부분이 담보가 돼줘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 볼까요? 자, 동명과 한번 보겠습니다. 동명과. 동명은 약간 달라요. 자, 동명의 1학년 기초 수학에 보면 1, 2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자, 몇 단이에요? 3단이잖아요. 3단이. 그죠? 얘랑 확통이 2단이었어요. 그런데 밑으로 내려가면은 2학년 선택에 여기 중간점에 보면 생활교양 기초라고 해서 수학해서 여기 일반 선택 과목으로 돼 있어요. 여기 뭡니까? 확통이 2학년 1학기, 2학기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다? 미적분, 그 다음에 수학 과제 탐구, 경제 수학 있죠? 자, 요거는 이제 3학년 때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확통 밑에 뭐가 있어요? 기하 있죠? 기하 있죠? 요것도 어떻게 됩니까? 2학년 1학기, 2학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1학년 1학기, 2학기에. 그런데, 확통으로 묶어버렸어요, 올해. 그러니까, 문과도 이과도 확통을 다 합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이제. 지난번에 명제 봤던 거하고는 좀 틀리죠, 어머니? 그쵸? 그때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그러면, 심한 학교를 말씀드릴게요. 심한 학교. 자, 우리 지역은 어떻게 보냐? 1학년 때, 1학기 때 수학, 2학기 때 수학, 그러니까 수학상 수학하여, 엄마들이 인식의 개념으로 보면. 자, 심한 학교 이렇게 갑니다. 1학년 1학기 수학, 1학년 거 끝나요. 1학년 2학기 수학 1, 2학년 1학기 수학 2, 2학년 2학기 미적 확통 끝납니다. 그리고 3학년 때 수능. 이게 어디냐면 공주 한일고입니다. 네. 그리고 제주도에 있는 고등학교들이 그렇게 잡아요. 현대고등학교도 휴문고등학교도 제가 강의해봤는데 그렇게 안 잡거든요. 휴문고도 그렇게 안 잡혀 있어요. 휴문고도 원기하 이렇게 잡혀 있어요. 그런데 심한 학교들은 한 학기 단위로 끊어버린다고요. 그러면 그 아이들은 내신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사 특목을 결정하려면 갈까 말까 고민이 아니라 그게 먼저 고민이 아니에요. 어머니들 뭘 봐야 됩니까? 내 아이의 수학적 역량을 보고 진도를 봐야 돼요. 진도. 커리큘럼을. 우리 애가 가서 이걸 감당할 수 있는 역량이 되냐 안 되냐를 빨리 결정하고 자사를 갈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저는 광역자사는 별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전국자사를 가세요. 그냥. 광역자사 가려고 하신다면. 이유는 커리큘럼이 별반 특징적인 게 없어요. 이대부고도. 그 다음에 학교 이름을 이렇게 거론해 죄송하지만 우리 지역에 갈 만한 그 자사고가 없잖아요. 대성이 어차피 바뀌었고 우리 아이들은 대성을 못 가잖아요. 그리고 이화여고 있습니다. 특징적인 게 없다고. 수강료 3배예요. 문제는 뭡니까? 내신이 안 나옵니다. 그리고 세특을 잘 써주면 몰라. 그쵸? 그러니까 이대보고 다니는 주변에 애들이 있으면 세특 좀 한번 보여달라고 해보세요. 절대 안 보여주겠죠. 안 보여주겠지만 이대보고 아이들 저도 작년에도 있었고 올해도 있는데 그 아이들 특징은 논술 잡습니다. 근데 걔들이 중학교 때 못한 아이들이냐? 잘했으니까 가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몇 등급 나와? 4등급 나와. 그러니까 정시 잡고 논술 잡고 끝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 합니까? 원하던 대로 못 갔죠? 그러면 걔들 반수합니다. 정해진 루틴한 거예요, 이게. 그럴 것 같으면 광역자사로 왜 가? 차라리 전국자사를 가고 말지. 아니면 일반 가서 꼭대기를 찍지. 근데 우리 애가 쓰면 꼭대기가 열려있나요? 그러지 않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하시란 얘기예요. 고민되시죠? 이렇게 듣고 보면. 너 우리 약 올리냐? 그 얘기 하시는 게 아니라 너 고민해 보시란 얘기입니다. 어디서부터 출발해보자? 제가 다른 커리는 안 봐요. 수학만 보면 돼요, 수학. 수학만 보면 됩니다. 왜? 이게 선행에 대한 가늠자기 때문에 그래요. 선행이라는 얘기를 쓰면 안 돼. 심화학습에 대한 가늠자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뺄 거냐를 빨리 결정하시라 이겁니다. 자, 넘어갈게요. 이제 이거 보실 수 있으시겠죠? 자, 이거 원래 알고 계셨나요? 오늘 알게 되신 건가요? 원래 알게 됐나 봐. 이런 거 설명하는 학원은 없을 텐데요. 가시면서 등록하시면 됩니다. 저도 약은 한번 팔아야죠. 우리 선생님들이 너무 순박해요. 제가 그랬거든요. 당신 수업이 정말 좋으니까 제가 들어도 좋아. 그러니까 자기를 빛낼 수 있는 홍보를 좀 해. 근데 와서 내용만 몰라 설명하고 다 도망가. 약은 나 혼자 다 팔아야 돼. 제가 마케팅을 전공했으니까 하겠습니다. 자, 다음 볼게요. 직위별 교육 현황 보세요. 이게 선생님 숫자예요. 그런데 재미난 게 있네. 8번을 보세요. 교과목 교원 현황 중에 재미난 게 있습니다. 뭘 보셔야 되냐면
사이하고 과학 선생님 숫자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예일여고는 몇 명이에요? 10명, 10명이죠. 그런데 동명여고는 어떻게 돼 있어요? 이게 좀 기울어 있죠? 그렇죠. 숫자 균형이 안 맞죠? 그래서 이거를 한번 유심히 보셔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 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그 밑에 성적이네. 이제 성적으로 갑니다. 국어 보십시오. 예일여고 거 보시기 바랍니다. 평균 84.5예요. 표준 편차에 동그라미 하세요. 8.7에다가. 자, 이 얘기는 뭡니까? 표준 편차 8.7은 뭐예요? 한 자리죠. 그러면 평균에 모여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이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돼 있다? A등급 비율이 90점대 43.2%예요. 그러죠? 그러면 냉정하게 자, 이제 저를 한번 보시겠어요? 자, 40%면 4등급이죠. 3.2%는 5등급입니다. 그러면 90점 맞고 5등급 맞으면 단일맘이 나요, 안 나요? 집에서 자랑했어. 엄마 이번 시험 엄청 어려운데 엄마 내가 93점 맞았어 엄마. 그런데 5등급이야. 그러면 성적표는 5등급을 딱 찍어갖고 오면 엄마도 할 말이 없고 애도 할 말이 없어요. 왜? 엄마 왜 할 말이 없냐? 내가 투자를 안 해준 것도 아니야. 그리고 애도 잠도 안 자고 스터디 카페에서 1시까지 공부하고 2시까지 집에서 또 했어. 그리고 지치지 말라고 막 산삼도 사다 먹였어. 그런데 5등급을 찍어갖고 왔어. 죽일 수도 없어. 왜? 너무 열심히 하니까. 그럼 이제 누가 원망스러워요? 학원이 원망스러워요. 그러면 시험 끝나면 학원을 옮겨요. 그리고 기말고사 때 또 5등급을 찍어와요. 그러면 악불사 이렇게 됩니다. 자, 요게 예일여고 모습이네요. 그렇죠? 자, 그런데 재미난 게 뭐냐? D와 E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못하는 애들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예일은 국어가 준비된 상태에서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가려면. 자, 그러면 국어는 소희 선생님한테 배우면 됩니다. 자, 반응이 하나도 없어요. 자, 다음 보세요. 자, 동명 거 보세요. 동명 거. 동명이 얼마나 국어가 어려웠나 보세요. A가 0.4야. 그럼 엄마들이 이걸 보면 어머 얘들은 국어 바본가 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평균이 몇 점이에요? 57점이야. 표준 편차가 얘들보다 2배야. 그럼 이 얘기는 뭐예요? 어떻게 봐야 돼? 표준 편차라는 건 평균으로부터 거리니까 양극화되어 있다 이겁니다. 양극화. 뒤로 보니까 우와 52.7이야. 이 얘기는 뭐예요? 국포자가 절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지 않나요? 한글을 모르는 아이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머니 땀 꺼져요. 예, 근데 그냥 두루뭉실한 설명에 의해서 이렇게 좋은 얘기 듣고 하는 게 아니라 냉정하게 이런 걸 보고 가시는 게 낫지 않나요? 그렇죠? 자, 이런 거 볼 수 있는 학원 많지 않아요. 그 밑에 수학 보세요. 수학은 동명이 43%입니다. 그렇죠? 예일 보세요. 31%입니다. 평균점은 예일이 더 높은데 표준 편차는 두 개가 비스무리해요. 그런데 두 개 다 D와 E가 없네. 그렇지? 근데 예일여고는 일단 60점 미만이 없는 학교입니다. 0이잖아요. 0이잖아요. 2가 60점 미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60점 미만인 아이들이 없는 학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열심히 하고 있다는 얘기죠. 열심히 하는데 등급은 나오기가 쉽지가 않겠다. 그래서 전출한다. 그러면 3쿠션으로 돌아오겠죠, 이제. 자, 다음 보겠습니다. 영어 볼게요, 영어. 그래도 영어는 만만하잖아요. 영어는 만만하죠? 자, 24%에 17%입니다. 그만합니다. 그 다음에 한국사는 동명 애들은 외국인이 많아요. 48.7%가 한국사에 60점 미만입니다. 해외 동포입니다, 얘들은. 해외 동포. 자, 근데 여기 이제 경제가 들어가 있어요. 재미난 게 뭐냐. 예일여고는 경제가 몇 학년 때 들어가나요? 2학년 때 선택 과목에 들어가 있다고요. 근데 경제를 1학년에 못 박아놨어요. 그리고 여기에 하나 지금 제가 빼놨는데 칸수로 맞추려고 생명과학 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일여고는. 그러니까 문과든 이과든 상관없이 생명과학 원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문과관 아이들은 생명과학 원을 왜 시키려고 그러지? 그러면 의도는 있겠죠. 교장선생님의 의도는 아마 뭘까요? 시대를 앞서가는 분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융합시대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냥 만들어낸 말입니다. 애들 다 죽습니다. 그러면 과목이 2개가 더 있잖아요. 그렇죠? 경제는 등급이 안 나와. 생명과학은 등급이 나와. 그러면 전교과로 때리면 이과는 괜찮은데 문과는 등급을 갉아먹습니다. 그걸 고민해 봐야 돼요.
1학년 때 생명과학 원리 등급을 갉아먹을 거라고요. 내년엔 넣을지 안 넣을지 모르겠네. 그렇죠? 또 이 얘기 듣고 안 넣으실까요? 그 정도는 아니겠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아이들이 경제 좋아할까요? 근데 얘들은 좋아한다고 얘기합니다. 왜요? CDE가 없잖아요. 그럼 문제는 뭡니까? 쉽게 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얘들은 CDE가 없을 수밖에 없는 게 ABC밖에 없어요. 일반 선택이니까. 그렇죠? 자, 통합과학이랑은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영수의 성적을 보니까 어떠세요? 자, 저를 잠깐 보실까요? 국영수 성적을 보니까 그 학교의 모습이 한눈에 드러나지 않으세요? 다른 학교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보는 게 귀찮으면 금요일날 또 오시면 돼요. 그것도 귀찮으면 그냥 상담 신청하세요. 제가 무료로 해드릴 테니까. 이런 상담을. 되셨죠? 제가 좀 바빠요. 내일도 11시부터 면접 컨설팅 해야 돼요. 그러니까 미리 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리. 자, 그 다음에 보면 여기 동아리가 있어요. 동아리가 있어요. 여기 그리고 예일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개씩 해놨어. 한 개씩. 그래서 다 넣어놨어요. 연간계획부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친절하게. 자, 동명은 여러 개가 나와 있는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 있어요. 자, 제가 항상 주장하는 건 뭐냐면 잠깐만 들어보세요. 자, 이과다, 문과다 한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아이가 융합이다 하더라도 수학과학 탐구 동아리는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특히 이과 아이들 수학과학 탐구 동아리. 왜? 가면 뭘 해요? 보고서 쓰겠죠? 실험하겠죠? 발표하겠죠? 독서하겠죠? 그러면 본인 의지와 상관없이 창체해서 무언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배드민턴, 밴드, 요리, 댄스 제발 이런 거 좀 하지 말라고요. 그런 건 유희의 시간은 집에서 해도 돼. 그러니까 수학과학 탐구 동아리. 그 다음에 문과는요. 제발 책 좀 읽자고요. 왜? 활자 해독 능력이 떨어지는 애들이니까. 어머니들 우리 아이들 휴대폰 열어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매번 상담 때마다 열거든요. 열면 여학생 거 1순위. 여학생 1순위 뭘까요? 인스타그램. 2순위 뭘까요? 유튜브. 3순위 뭘까요? 틱톡. 3개입니다. 자, 남학생들은 1순위 뭘까요? 축구 좋아하는 놈은 피파. 그 다음에 나머지는 게임이란 게임은 온 동네 다 모아서 하는 새끼들이 있어요. 그죠? 제일 많이 쓰는 아이가 토요일날 12시간 쓴 애를 봤어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은 나의 목자시며 나를 인도하시고 이렇게 돼요. 그죠? 그러니까 스마트폰과 함께한 나의 삶 이렇게. 그렇죠? 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고1이 고등부에 올라가면서 스마트폰에 대한 통제 능력을 상실한 아이들은 성적을 담보하기가 어렵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참 좋겠냐? 애가 알아서 하면 좋습니다. 아빠가 망치로 부시면 안 됩니다. 더 좋은 거 사줘야 됩니다. 싸우면 안 돼요. 그리고 이거 갖고 싸운다고 애들이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합리적으로 정리할 수 있게끔 해줘야 돼요. 근데 잘 안 됩니다. 어머니도 그것 때문에 싸운 적 없으세요? 많지 않나요? 뭐 아닌 것처럼 하지 마세요. 전 다 알아요. 데리고 오세요. 제가 없애줄게요. 오늘도 투지로 바꾸기로 약속하고 왔습니다. 그거 제가 10만원 주기로 했어요. 제가 주기로 했어요. 잘했죠? 돈은 엄마 통장에서 빠지고. 제가 좀 쪼잔하니까. 그래서 제가 10만 1,000원 준다. 저는 1,000원만 주면 돼요. 없애야 됩니다. 이게 성적을 절대적으로 가름막이 됩니다. 그러니까 방해를 저항하는 힘이 생겨야 돼요. 방해 저항력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약해요, 우리 아이들이. 여학생들 이거 없앤다 그러면 집 나갈 거예요, 아마. 그죠? 오는 아이들은 다 딸아이잖아요. 근데 딸아이들은 또 논리적으로 엄마한테 또박또박 대들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나요? 어머님 더블 써세요. 저는 블랙라벨 풀게요. 이러나요, 애들이? 우리 집에 보면 절대 아니에요. 제가 율동공원 데리고 가서 차로 싣고 가서 두드려 패갖고 왔습니다. 지엄마한테 개겨가지고 고3 때. 죽이고 싶었어요. 넘어갈게요. 그럴 때 많죠? 자, 그러니까 문 쳐닫고 들어가면은 밖에서 못을 박아버리세요. 못 나오게. 방에서 똥을 좀 싸라고. 네? 그러면 이제 살려달라 할 때까지 문을 안 열어주는 거예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예일은 이렇게 친절하게 한 장에다가 시험에 대한 부분을 다 로직을 정리해 놨어요. 그리고 뒷장에 보면 이렇게 뭐 있어요?
국어 평가 계획, 수학 평가 계획, 영어 평가 계획을 다 넣어놨습니다. 제가 잘했죠? 네. 이런 거 어딘가도 잘 모르실 거예요. 제가 찾아서 해놨으니까 이거는 제가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이제 갖고 가서 읽어보세요. 수행평가의 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고 평가를 어떻게 해서 점수를 매기나가 다 나와 있어요. 뒤에 세부적으로. 그 다음에 뒤쪽에 가면 동명도 동아리 뒤에 가면 국어, 수학, 영어를 모두 다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이렇게 과목별 평가 계획을. 그러니까 이거는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이거는 연도만 바꾸고 거의 그대로 나옵니다. 제가 계속 보면.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미리 읽어보신다면 많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수학은 저희 수학생님이 2개 합격을 다 수업했던 내용과 실제 문제에 나왔던 거를 비교해서 넣어놓은 게 있으니까 참고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짚어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제가 5분만 더 말씀드려도 되죠? 집에서 아버님들 기다리시나요? 아, 이제 그런 사이는 아니지 않나요? 그죠? 그 정도는 지난 것 같아요. 자, 넘어갈게요. 빨리빨리 갈게요. 자, 수시 경쟁률을 다 분석할 시간이 없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 아이들 때의 특징. 자, 1번. 원래 고교 학점제의 취지는 어디에 있었냐면 학종의 확대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진로 적성을 따져서 본인의 역량에 맞춰서 대학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조국 사태 터지고 정시를 늘리라고 대통령이 얘기했어요. 그 여파가 지금도 왔습니다. 근데 절대로 오판하시면 안 되는 게 정시가 늘잖아요 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딱 16개 대학 얘기입니다. 16개 대학의 40%고 시립대가 49%예요. 그러면 수시 이원위는 넘어오면 50% 넘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몇 개 대? 서울에 있는 대부분의 16개 대, 우리가 하고 싶은 상위대입니다. 그러면 수도권을 벗어나면 자, 내신이 나쁘면 교과로 대학을 못 간다고 얘기하는데 올해도 원서를 써서 지금 1단계 통과해서 면접 대비하는 아이들이 내신이 나쁜 아이들이에요. 내신이 나쁜 아이들은 내신으로 대학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엄마들이 오판하는 게 있어요. 자, 내신이 나쁘면 어떻게 해요? 1번 내신 100, 교과 100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성적이 좋은 수도권에 갈 만한 아이들은 뭐 하겠어요? 학교장 추천을 받겠죠. 그러면 추천서와 직윤을 받습니다. 그럼 뭐가 걸려요? 직윤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학추는 최저가 걸려 있어요. 최저가 걸린다 이겁니다. 그러면 2합이냐 3합이냐 4합이냐를 빨리 결정해야 돼. 고대가 3합 6에 3합 7이지 않습니까? 자연계열이. 그러니까 최소한 3합 7을 맞춰야 되니까 둘둘둘을 목표로 공부하면 되겠네. 그렇죠? 아니면 1, 2, 3 하면 돼요. 그냥 깔끔하게 국어 1, 아니면 영어 1, 국어 2, 수학 3 괜찮지 않나요? 기분 나쁘세요? 1, 2, 3이면 괜찮잖아요. 그죠? 3합 6이에요. 그게 서강대하고 성균관대입니다. 그죠? 어머니도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런데 고대가 3합 6, 3합 7 교과 전형에 수능 최저 충족률이 43%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수능 최저를 못 맞춰서 반절이 날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수능 최저만 맞추면 되는데 우리 동네는 수능에 약한 동네다. 그러니까 구조를 어떻게 잡자? 내신을 중심으로 1학년 때는 공부하되 사고력을 기반으로 한 공부를 하면 된다. 그게 말이 쉽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학종이 줄어요. 그러면 교과가 늘어요. 그 다음에 정시가 늘어요. 그러니까 학습의 방향은요. 자, 내신이 잘 나오는 아이는요. 내신 잡고 수능 잡으면 돼요. 최저 걸면 되니까. 그 다음에 내신이 안 나오는 아이는요. 수능 중심으로 공부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시반을 운영해요, 지금. 그 아이들은 내신으로 갈 수 없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정시랍니다. 그러면 정시는 잘한 아이들이 정시하는 게 아니라 5등급, 6등급, 7등급은 내신도 안 돼, 수능도 안 돼요. 그러면 내신을 해도 움직이지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수능은 남들이 안 하니까 준비시키면 올라갑니다. 그래서 2학년 2학기 때부터 정시반을 운영합니다. 그래서 걔들은 수도권으로 끄집어내리는 게 목표예요. 왜? 100분이고 50이 안 되니까 60만 넘어가도 수원대 정도 놓을 수 있잖아요. 70 넘어가게 되면 75 정도 되면 가천대까지는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인성이 바뀌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뛰는데요. 어머니들은 가천대 얘기하면 어머 경원대 아니야? 이럴 수 있죠? 3점이에요. 3점대예요. 이과가. 문과가 관광경영과 이런 데가 2.5대예요. 그러면 서울하고 맞먹어요. 모르셨죠? 고개도 안 끄덕거려. 모르면서 아는 척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내신 이 교과가 늘어나기 때문에 내신 관리해야 되고 최저 관리해야 돼요. 그러면 얘들은 뭐예요? 장소가 없어 있으니까 세특 관리해서 학종은 필수 코스로 하겠죠. 그러니까 학종은 100% 써야 된다 이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래서 세특 관리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두 가지를 잡았어. 1학년 때는 잘한다 못한다의 개념이 아니니까. 그러면 2학년 넘어가면 그림이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정시 준비를 미리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지원율의 특징은 제가 넣어놨으니까 읽어보시고 이것만 다 설명드릴 수도 없으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이게 엄마들이 보고 싶은 건 이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갈 수 있는 아이들은 10,000명밖에 안 돼요, 사실. 그러지 않나요? 이거만 3,000명. 뭐 몇 명 되지도 않아요. 12,000~13,000명밖에 안 뽑으니까. 그런데 선생님마다 가면 뭐 서울대, 고대, 연대기만 그렇게 많은지 몰라. 저는 중대부터 얘기하는 게 참 편합니다. 왜? 현실적으로 다가오니까. 그죠? 근데 엄마들은 또 중대부터 얘기하면 별로 학원이 하급인 걸로 아시나 봐. 중대가 몇 정도 돼야 되는 줄 아세요? 100분위가? 90이 넘어가야 됩니다. 90이 넘어가야 돼요. 근데 우리 아이들 나와요? 안 나와요. 재학생은 안 나옵니다. 전교권 아니면. 넘어가겠습니다. 자, 빨리빨리 갈게요. 이게 수능 최저 충족률이에요. 제가 2개를 넣었어요. 어머니 성적표 바꿨어요. 지난번에 보신 거라. 자, 보세요. 얘가 이화여대 4학년짜리입니다. 작년에 저하고 정식 컨설팅 때 만났던 애예요. 얘는 하주운전고 재수생입니다. 이름은 다 지웠으니까 학교는 얘기할게요. 몇 분 안 오셨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하주운전고가 정시로 15명씩 서울대 가는 학교잖아요. 자, 그런데 뒤에서 잘 안 보이시니까 국어 100입니다. 100분이가 완벽한 거죠. 그러면 끝난 거예요. 수학 92, 생명과학 100입니다. 끝난 거예요. 100분이 100짜리가 2개네. 어라, 지구학 3입니다. 자, 한국사 빼빼 한국사 1이니까 1, 2, 1, 1, 3입니다. 자, 똑같아요, 얘도. 자, 얘는 이거 위치를 바꿨어요. 2, 1, 1, 1, 3입니다. 똑같죠? 등급이. 그러면 등급이 똑같으니까 100분이가 어떨까요?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습니다. 얘가 조금 높아요. 얘가 94.16이고 100분이가 얘가 94예요. 94면은 성대 최초 합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얘는 어디를 갔냐? 얘는 이거 하나를 버렸습니다. 그래서 얘가 약대 갔어요. 약대. 자, 얘도 약대입니다. 이화여대 얘는 이게 사범대예요. 얘가. 그러니까 문과잖아요. 얘가 전북예고 얘가 다 있네. 전북예고 출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나봤는데 되게 당차요. 그래서 이대 애들이 참 멋있어요. 이대 애들이. 그래서 저희 조교도 이대 애들이 많습니다. 제가 이대를 좋아합니다. 네. 올해도 이대 많이 썼습니다. 공부 잘하는 애들은 이대 썼어요. 어머니들은 이대를 관심 있게 보셔야 됩니다. 왜냐? 이대는 뭐예요? 교과에 면접이 20% 있어요. 최저가 없어요. 최저가 없는 대신에 면접이 20이야. 그러니까 면접에 가서 똥 밟는 짓만 안 하면 성적이 좋으면 학교 갈 수 있다 이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렇지 않나요? 자, 최저가 없으니까. 애들이 최저를 못 맞추지 않습니까? 근데 얘는요, 이거를 쥐고 갔어요. 이걸 놓으라 그랬는데 이걸 쥐고 갔어요. 그러니까 떨어졌어요. 점수는 얘가 좋은데. 그러니까 뭐냐면 대학은 점수로 가는 게 아닙니다. 대학은 뭘로 가는 거예요? 등수로 가는 거예요. 지원하는 학교의 등수, 그러니까 지원자의 심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죠. 얘는 숙명여대 가고 싶었습니다. 얘는 덕성여대 가고 싶었어요. 약대. 근데 얘는 숙명여대를 못 썼습니다. 그래서 내려간 거예요, 지가. 그래서 전화가 와서 이 원장님이 전화가 왔어요. 어디 갈 수 있어요, 원장님? 이 정도 쓰면 그냥 대가대 쓰세요. 대가대 쓰면 붙어요, 원장님.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대로 그냥 쓰세요. 그래서 경상대하고 대가대하고 썼어요. 나중에 엄마가 와서 한번 얼굴 뵀는데 얘는 안 왔어요. 무섭다고. 내가 머리에 뿔난 것도 아닌데. 자, 얘는 몇 달 만에 얘는 너무 멋있습니다. 얘는 지금 신촌 메가스터디에 가 있습니다. 다시 합니다. 제가 맨날 전화할 때마다 시집가라 그럽니다. 그 얘기 정말 싫어합니다. 근데 재미난 게 9월 달에 이거보다 더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결론, 재수한다고 성적이 오르는 게 아니다.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너 오빠 생겼냐? 안 생겼대요. 공부만 합니다.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입시의 과정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자, 성적표 이렇게 똑같은 거 보기 어려워요. 그러죠? 오늘 좋은 거 보신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500원입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이게 설특이고 이런 건 보세요. 그냥 제가 짚어드리고 싶은 건 짚어드릴게요. 요거 한번 보세요. 자, 이거 3년 진로 현황이고 아까 제가 넘어갔는데 여기 있다. 자, 얘를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동명하고 둘이 인원수가 비슷해요. 그러면 1등급이 몇 명 나오냐면 11명 나옵니다. 그렇죠? 그럼 반에서 1등입니다. 1등급은 반에서 1등이에요. 31등이에요. 똑같죠? 2등에서 3등이 2등급입니다. 64명, 65명 나오죠? 인원수가 비슷하니까. 그러면은
5등 정도까지라고 보시면 돼요. 5.5등. 사람 머리 셀 수 없으니까 그냥 5등 잡자고요. 그러면 4등급이 못하냐? 아니죠. 못하는 건 아니죠. 그런데 여기 가면은 어디로 빠져야 돼요? 4등급 때 나오면 수원대 끼고 대진대 끼고 중부대 끼고 어디로 가야 됩니까? 어머니들이 잘 모르는 대학에 나옵니다. 신한대, 신경대, 신경이 많이 씁니다. 네, 많이 씁니다. 그렇죠? 이렇게 빠져야 돼요. 남의 일이 아닙니다. 곧 닥칠 미래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써놨냐면 이미 와버린 미래라는 얘기를 가끔 해요. 피터 드로크의 책에 보면 이미 와버린 미래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요걸 보면 우리 아이들의 미래는 이미 내 앞에 와 있습니다. 우리가 인지하지 못할 뿐입니다. 제가 겁을 드리는 게 아니라 왜 설명회 가면 겁 많이 주잖아요. 저는 팩트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걸 극복하자는 얘기죠. 자, 그래서 저희는 11월 14일부터 시스템을 만들어서 시간표를 바꿀 거예요. 그리고 상담은 제가 직접 하겠습니다. 입시 상담은 제가 합니다. 그래서 엄마들이 부탁한 게 있어요. 우리의 원서 쓸 때까지 아프지 마세요. 저는 아플 수도 없습니다. 불쌍한 인간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포인트 드는 건 학생부. 그래서 뭐 하겠다? 세특 관리하겠다. 교과와 수능을 중심으로 교과 관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시와 정시를 두 개를 다 할 겁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제 학생들은 수시까지 쓰고 정시 안 씁니다. 거의. 정시를 안 쓸까요? 못 씁니다. 못 써요. 그래서 요거를 해본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요거는 저희 같은 일반 종합학원이나 요 주변에 학원들 많잖아요. 사 무슨 학원, 명 무슨 학원. 그죠? 저희는 가장 큰 애, 대 무슨 학원. 자, 그런데 정시를 하는 학원은 주변에 눈 씻고 가도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시 때는 대치동으로 가는 거예요. 목동도 많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재수학원에 가서 해마다 가서 하고 와요. 그래서 작년부터 니들이 와. 그래서 작년에 현대고하고 휴먼고 애들이 많이 왔습니다, 사실. 그래서 운정고에도 온 거예요, 그래서. 자, 그래서 저희는 제가 맨날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 한다? 여기 있네요. 저희 시간표요, 이게. 부산관 시간표. 부산관 시간표. 그거 안 들어있어요, 어머니들 거에. 그래서 국어는 수요일, 토요일. 그 다음에 화목토, 영어, 월금. 이제 클리닉 건 뺐습니다. 왜냐면 아이들마다 스케줄링이 다르기 때문에 찍으십시오. 저도 같이 찍어주세요. 저 자주 못 오니까 같이 찍어주세요. 재밌지 않나요? 비웃고 계세요. 피식하셨어요. 저 다 들었어요. 제가 뒤끝이 좀 있어요. 자, 되셨나요? 자, 이제 다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임시 시간표고요. 어저께까지 해서 라인업을 다 짰습니다. 라인업을. 자, 그리고 제가 진로적성 검사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왜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엄마들이 중2 정도 넘어가면 내 속으로 났어도 내 아이를 잘 모릅니다. 아까 낮에 왔던 아이가 야구를 했던 아이인데 역량이 지가 뛰어난지를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역량은 굉장히 뛰어난데 자기 내면의 모습은 이만큼 쪼그러 들어 있어요. 성적이 안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눈치만 보고 대답도 잘 못하고 쪼그러 들어 있어요. 아니야, 너는 이런 놈이 아니야. 넌 대범한 놈이야. 이렇게 살아. 라고 하니까 그래요? 이러고 갔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변하는 걸 보면 참 기분이 좋습니다. 제가 자랑처럼 말씀드리는데 저희 재원생들 상담에서 놀란 게 뭐냐면 상위 3% 학생을 3명을 만났어요. 근데 성적은 되게 아름답습니다. 안 좋다는 얘기예요. 중학생인데. 그래서 희망을 갖는 게 뭐냐면 야, 이런 애들을 만들면 정말 멋진 작품이 나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차후서 컨설팅까지는 진행을 할 거고, 자, 그래서 이제 제가 매번 설명할 때 말씀드리고 이제 여러 번 어머니 이거 외우셨죠, 이제. 우리 어머니 외우셨을 것 같아. 자, 진로적성 기반의 상담을 입시 컨설팅을 요거는 오늘 오신 분들은 다 해드릴게요. 신청하시면. 무슨 얘기예요? 학교가 배정됐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학교에 맞는 동아리부터 해서 선택 과목부터 해서 그 학교 커리큘럼 깔아놓고 보면 되잖아요. 몇 학년 때 무슨 과목 깔고 전공은 뭘 해야 되니까 어떻게 로직은 잡으면 되고 세특은 어떻게 구성하고 이런 것들을 3년 걸 잡아야 될 거예요. 1시간 걸립니다. 1시간 걸려요. 이게 이 동네는 없습니다. 제가 압니다. 이게 제가 어디서 하던 거냐면 이게 목동에서 해주던 거예요. 목동에서. 근데 재작년부터 제가 이걸 무료로 했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우리 아이들이 학교 배정 받으면 무료로 할게요. 착하죠? 네?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거 동아리도 잘 결정해야 돼요. 동아리 아무거나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아무거나 들어가면. 이과 갈 놈이 문과 거 들어가가지고 헛짓거리 하는 놈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시간 낭비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 이겁니다. 없다. 자, 그래서 제가 1학년 때, 2학년 때, 3학년 때 상담은 3번은 진행해서 원서 쓸 수 있게끔 할 거고요. 그리고 요렇게 할 겁니다. 요거까지 다 한다고 그랬어요. 저는 정시를 더 많이 합니다. 수시보다. 그래서 요렇게 우리 아이들 책임지고 관리하겠습니다. 면접 컨설팅이 지금 하고 있어요. 내년은 면접이 중요해집니다. 왜냐하면 자소서가 사라지기 때문에. 그러면 아이들을 가늠할 수 있는 건 데려다 놓고 말시켜 보면 돼요. 저도 압니다. 얘 뽑힐지 안 뽑힐지. 왜? 앉혀놓고 대답을 몇 마디 시켜보잖아요. 질문을 몇 개 던져보면 아이의 지적 관계가 한 방에 드러납니다. 한 방에 드러나요. 생기부 갖고 질문하면 한 방에 드러나요. 미적에서 질문하든지 그 다음에 이과 아이들은 화투에서 질문하든지 질문을 해서 지가 보고서를 썼어요. 근데 지 보고서 선생님 제 거에 그런 게 있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런 걸 준비해야죠. 이게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설명회는 계속 많이 할 거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제가 한 컷을 더 넣어놨군요. 그래서 이렇게 관리하고 우리 아이들이 모두가 다 이렇게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축포가 터져요. 왜 안 터질까요? 올라갑니다. 제가 올라갑니다. 기다리십시오. 기다리십시오. 자, 이렇게 우리 아이들 인생에 축포가 터지는 그날까지 저희 대치구민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동안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질문해 주시면 되고요. 설문지에 필요한 내용 작성해 주시면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어, 영어 선생님들이 국어, 영어, 수학 다 계세요. 영어 선생님 가셨어요, 수업하러. 필요한 건 제가 질문 다 대답해 드리겠고, 선생님도 계시니까 궁금하면 질문하고 가셔도 됩니다. 그러면 저 좀 뵙고 가시고요. 네. 궁금하신 거 있으시죠? 네. 자,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너무 늦었죠?